달콤한 빵집, 섬뜩한 인질극. 어제 뉴스를 좀 보셨던 분들은 이 뉴스의 제목에 대해서 좀 짐작을 하실 걸로 봅니다. 압구정동. 사람들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거리인데 오후 9시에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묻지마 범죄가 어제가 처음은 아니었고 2년 전에도 서울 여의도동, 그러니까 국회 바로 맞은편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설명해 주려고 채널A 사회부의 성시용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압구정동 오후 9시 반이죠. 오후 9시 반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압구정역 일대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로 많이 붐비고 거의 뭐 범죄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뉴스를 전달해 주시죠. 네, 어제 휴일이었죠. 또 토요일이었고 네. 압구정역 근처였습니다. 굉장히 사람들도 휴일을 즐기기 위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었고 그 압구정역이라는 자체가 주택이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였는데요. 9시 30분쯤에 갑자기 제과점에 보시는 것처럼 저 50대 남성이 피를 흘린 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에 신고를 해서 치료를 해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빵칼 2개를 집어들고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시민이 다치기라도 했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아무리 그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이 분노를 가지고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런 묻지마 범죄가 계속 이어진다면 시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묻지마 범죄 이번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가지 유형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걸 보고선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2012년 발생한 묻지마 범죄 47건을 그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특성을 연구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만성 분노형이 45.8%, 정신장애형 37.5%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어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유형, 정신장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네요. 분류할 수 있고요. 만성 분노라는 것은 항상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서 표출하는 형태이고요. 약간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계속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전과가 많다는 특성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게 현실 불만형인데 사실 이거는 범죄 현장을 적발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은둔형 외톨이, 사회의 불만을 갖고 있지만 소심하게 꽁하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예방을 하기가 쉽지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런 범죄가 그런 것에 이제 좀 분류가 될 것 같네요. 정신장애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상당히 그런데 어떻게 다치지 않고 인질로 잡혔던 사람이 전혀 다치지 않고 풀려났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요? 그 사람이 정신장애라는 게 이제 본인 주장이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 치료 기록이 있는지는 지금 경찰이 확인 중에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만 있는 거군요. 실제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된 게 아니군요. 네, 본인 주장이고 당시 현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경찰관이 이제 계속 이제 말을 걸면서 본인 힘든 건 알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 말에 설득이 돼서 인질을 놓아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불만형과 정신장애인이 합쳐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찰이 잘 설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경찰이 그때 어떤 사람이 가서 설득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베테랑이고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인질협상팀 요원까지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다쳤는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아직 없는 거네요. 그 인근에서 제과점에 들어오기 전에 벽에다가 이제 머리를 찍고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하고 들어온 거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순찰이 좀 잘 돌았다면 그런 이상 모습을 보고서 좀 예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런 묻지마 범죄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저께 중국에서도 큰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어제 중국의 남부 윤난성이 있습니다. 윤난성의 성도 쿤밍이 있는데요. 쿤밍에 있는 열차역에서
바로 한 10여 명의, 네. 10여 명의 테러범들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예. 그 온몸을 검은 옷으로 완전히 그 감쌌거든요. 그리고 눈만 내놓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 5, 60cm 정도 되는 그런 큰 장검을 가지고 바로 기차역에 와 있는 그냥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찔러가지고 29명이 숨지고 현재까지 140명이 다쳤다고 그럽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하고 중국에서 있었던 테러 범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